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설 내에 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환경은 노지하고 어떻게 다른가를 볼 거예요. 여러분, 이건 좀 중요합니다. 출제 자주 됩니다. 근데 나오는 것들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 거 위주로 볼게요. 근데 일단 생각 한번 해보세요. 피복제에 의해서 내 외부가 차단이 돼 있죠. 그럼 당연히 우리 재배 환경 배웠잖아요. 토양. 아이고, 죄송합니다. 토양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차단돼 있어서 발생하는 노지와 시설 내부의 차이점. 가장 큰 거 했었어요. 강우 차단. 자연 강우가 차단돼 있잖아요. 그러면 강우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관계를 해야 되겠죠. 또 강우가 차단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많이 들어보셨던 염류, 용탈되지 않잖아요. 염류 집적 현상이 발생을 하겠죠. 가장 큰 차이점.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차단돼 있어서 빛, 광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광. 피복제 종류 우리 했었지만 광, 투과, 즉 투광량. 어떤 건 뭐 투광량이 좋다, 뭐 광투과성이 좋다 이런 거 했었죠. 또 광의 파장. 그리고 광의 분포. 광 분포도가 불균일하겠죠? 또 골격 자재가 얼만큼 두껍고 크게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투광량 차이도 있고 광 분포도도 있고요. 즉 투광, 광의 분포 전부 차이가 있어요. 노지하고는. 또 우리가 배운 재배 환경 뭐 있죠? 토양, 광, 수분 있었잖아요. 수분. 일단 시설 내는 여러분 딱 들어가면은 약간 습하죠. 습기가 확 있잖아요. 공중 습도가 굉장히 높아요. 습도가 높다. 왜 높을까요? 관계를 해요. 토양에서 막 증발이 돼요. 식물들은 뭐예요? 증산작용하죠. 그럼 수분은 막 위로 오는데 밖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막혀 있잖아요. 차단돼 있잖아요. 공중 습도가 높죠. 그쵸? 또 뭐 있을까요? 우리 배운 거 공기, 대기 한번 해볼까요? 대기. 대기는 이제 자연 상태에서 얘기하니까 공기라고 해볼게요. 공기. 어떨까요? 차단돼 있잖아요. 작물은 뭐가 제일 중요하죠? 이산화탄소가 제일 중요해요. 왜요? 얘를 흡수해서 광합성해야 되잖아요. 차단돼 있대요. 가뜩이나 대기 상태에서의 우리 대기의 조성에서 배우셨지만 이산화탄소는 0.03%밖에 안 돼요. 그래서 노지에서도 이산화탄소는 작물이 생육하기 충분하지 않아요. 부족하다라고 배우셨어요. 그런데 시설은 가뜩이나 차단돼 있어요. 부족한데 더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이산화탄소의 부족 현상이 생기죠.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보충해줘야 되겠죠. 이산화탄소의 다른 말 탄산가스죠. 탄산 시비를 해줘야 돼요. 단골 출제 문제죠.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시설 내 위치에 따라서 공기의 질도 다르겠죠. 작물이 많이 숨쉬고 광합성을 하고 이런 데하고 작물에서 조금 멀어진 데 출입구 쪽하고 작업동 관리도 이런 데는 공기의 질이 다르겠죠. 온도는 어떨까요? 온도. 우리 피복제 자재에서도 겨울에는 내부의 난방, 보온을 뺏기면 안 되고 여름에는 외부의 고온을 안으로 들어오게 하면 안 되고 열 전도율은 낮아야 된다 배웠잖아요. 그렇죠? 시설 내에는 외부하고의 온도 차이도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피막상이 뭐가 생겨요? 물방울이 생겨서 무적 필름이니 방적 필름이니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 모든 재배 환경이 노지와 시설은 다르구나. 자, 그러면 이제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 특징이 있다면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되시겠죠? 근데 이제 핵심은 다 나왔어요. 핵심은 다 나왔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위주로 볼게요. 시설 난방. 겨울에는 우리 난방 해줘야 되겠죠. 네. 난방 쪽에선 잘 안 나옵니다.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그 시설 재배는 사실 연간 재배를 목적으로 하고 노지하고는 다르겠지만 그래도 여름 고온이 가장 농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힘든 시기겠죠? 시설 냉방. 자, 시설 냉방. 여기 별 5개. 근데 나오는 거는 냉방 방법이 나옵니다. 일단 시설 냉방. 여름에 너무 고온이잖아요. 네, 고온장애 방지하기 위해서는 냉방이 필요해요. 당연히 이제 기본적으로 환기는 해야 되지만 환기 플러스 냉방 장치가 있어야 된다 얘기죠. 시설 냉방의 기능, 공기 정화해야 되고요.
너무 고온 다습해요, 여름에는. 아까 왜 시설 내에 왜 다습하다? 토양에서 증발되고 작물은 증산하고 근데 차단돼 있고. 네. 여름에는 고온 다습할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이면 뭐가 많이 생기죠? 해충, 병해충 발생 생길 수밖에 없죠. 가장 좋아하는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네. 냉방. 가장 필요한 건 요거겠죠. 가장 핵심. 이게 가능해야 준현 생산도 가능하고 작업 환경도 개선되고 결과적으로 품질이 향상돼서 수량이 증대돼서 소득이 증대되는 거겠죠. 이거는 그냥 뭐 원론적인 이야기였고요. 자, 문제 많이 나오는 건 얘입니다. 예. 아까 별 5개 얘예요. 시설 내 냉방 방법. 기화 냉방법. 그리고 플러스 알파 되는 보조 냉방법이 있는데 기화 냉방법? 기화열을 이용한 냉방법이죠. 여러분 우리 코로나 이후에 손세정제 많이 쓰시잖아요. 그거 쓰시면 순간적으로 어떻게 되죠? 화한 느낌이 들죠. 손바닥이. 기화열. 액체가 기체로 변하면서 우리 손바닥의 열을 뺏어가는 거잖아요. 그 기화열을 이용하는 냉방법. 시설 내의 냉방법, 기화 냉방법을 많이 쓰는구나. 그냥 막 에어컨 틀어놓는 게 아니고 이런 방법이 있대요. 네. 자, 출제 형태는요. 이 3개의 다른 어떤 방법 하나를 냉방법 하나를 제시를 하고 시설 내의 기화 냉방법이 아닌 것은 너무 간단해요. 3개만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팬은 다 들어가. 이거예요. 이거. 팬. 다 들어가. 팬. 패드를 이용하냐, 미스트, 아니면 더 미세한 입자, 포그를 이용하냐. 됐죠? 3개 외에 다른 거 제시하고 골라내는 것 또는, 그쵸? 펜 앤 패드, 이런 거, 펜 앤 패드죠. 이거 패드. 이거를 딱 제시해놓고, 이 방법을 설명해놓고, 이게 의미하는 시설 내 냉방법은 펜 앤 패드 고르는 거. 어렵지 않아요. 아시기만 하면 됩니다. 요 종류. 패드 이용, 미스트 이용, 포그 이용. 시설은 저런 기화 냉방법이 있구나. 자, 패드. 이거 설명돼. 이거 패드자만 들어가면. 팬 앤 패드. 패드를 만들어. 패드를 완전히 젖게 만들어요. 그리고 반대편에 팬을 달아서 공기를 뽑아내요. 기화. 그러면 액체가 기화되면서 냉각돼서 실내 온도가 낮아진다. 자, 미스트보다 더 작은 입자 호그 같은 방법이에요. 흡입구에 분무실을 설치하고 반대에서 또 팬을 설치해서 뽑아내요. 기화되면서 온도가 낮아진다. 자, 미스트보다 더 미세한 물입자를 분사해서 반대에서 팬으로 또 뽑아낸다. 기화되면서 온도가 낮아진다. 너무 간단하죠?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5점 땡큐 하는 거예요. 시설 내 냉방 왜 필요한지, 고온 다습, 여름에 너무 고온 다습, 병해충 발생하니까, 작업하기 너무 힘드니까, 수량 증대 안 되니까, 그럼 기화 냉방법을 사용하는구나. 보조 냉방도 있지만, 보조 냉방은 이런 거겠죠. 네,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볼까요? 지붕, 분무, 냉방. 어렵지 않죠. 지붕 바깥에 분사하래요. 네. 마찬가지 기화열이겠죠. 네. 그 다음에 기타, 작물체 분무, 차광법도 보조 냉방법에 들어가네요. 옥상 유수법도 들어가고요. 우리 피복제 할 때 유리 피복제 배웠잖아요. 열 흡수해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 특히 적외선, 이런 것도 보조 냉방법에 들어가는구나. 오케이. 자, 이번에는 시설 내 환기 볼게요. 공기하고 관련된 거겠죠? 시설 내 환기. 왜 필요할까요? 당연히 차단돼 있으니까. 그렇죠? 사람이 사는 집도 차단돼 있으면 안 되니까 환기를 해야 되는데 작물을 재배하고 광합성을 해야 되고 호흡을 해야 되는 작물이 있는 데는 당연하겠죠, 더. 자, 일단 구체적인 이유 중에서 유해가스 배출. 유해가스. 작물을 재배하면 토양에서도 유해가스가 발생하고 작물 스스로 내뿜는 유해가스들도 있지요. 그거 배출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온습도 조절을 위해서도 환기는 필요하겠죠. 아까 냉방을 해야 되는데 냉방법 플러스 환기였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요거겠죠. 시험에 나오기 쉬운 것도 탄산가스 공급. 일단 차단돼 있잖아요. 그렇죠? 작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이산화탄소다. 근데 피복제로 차단돼 있어요.
얘가 있어야지 광합성을 하죠. 이산화탄소와 식물체의 물, 양분을 만들어내잖아요. 얘가 있어야 광합성을 해요. 근데 차단돼 있어요. 부족해요. 그럼 공급해야죠 뭐. 이산화탄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기 중에는 가뜩이나 0.03%밖에 없어 부족한데 시설은 더 부족하죠. 얘가 있어야 되니까 얘를 공급해주는 거 탄산12. 시설에서는 이상하게 이산화탄소라는 말보다는 탄산가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얘를 공급하는 거 탄산12. 왜 공급한다고요? 광합성. 광합성을 해서 양분을 만들어내야 되니까요. 광합성. 네. 환기가 필요하구나. 유해가스, 탄산가스, 온습도 조절, 유해가스 배출, 네, 이런 거. 환기가 필요한 이유. 자, 환기 방법, 뭐 자연 환기도 있고요. 강제 환기도 있고요. 환기가 필요한 이유 위주로 보시고요. 이번에는 빛 환경 볼게요. 빛. 자, 시설 내 광, 빛 환경의 특징. 여기는 보기들을 보세요. 보기. 첫 번째, 광질. 두 번째, 광량. 세 번째, 광분포. 아무래도 노지보단 좋을 게 없겠죠. 그쵸? 네. 광질의 변화. 파장과 관련된 거겠죠. 피복제 종류에 따라 가시광선은 비슷하게 투과하나 자외선, 적외선은 투과율의 차이를 보인다. 우리 지난 강 때 여러분 보신 각종 피복제 종류 있잖아요. PE니, 뭐 PVC니, 아니면 뭐 기능성 필름이니 거기 보시면 이 자외선과 적외선 투과율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많이 나와요.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피복제들이 가시광선은 비슷하게 다 투과되는데 자외선과 적외선 차이가 있구나. 요 정도는 한번 보자고요. 이 정도. 네. 그럼 피복제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광질, 어떤 파장의 빛이 더 들어오고 덜 들어오고 차이가 있겠죠. 오케이. 광질이 노지하고 다르구나. 광량의 감소. 당연히 일단 피복제 자체에서 한번 차단돼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또 우리 배우신 거. 그쵸? 골재에 의해서도 광량이 노지보다는 다르겠구나. 구조체, 그다음 피복제는 반사하기도 흡수하기도 하고 피복제 자체의 광선 투과율이 다르기도 하고 방적 배웠죠. 방진 배웠죠. 먼지가 달라붙어서 물방울에 의해서 이런 걸로 해서 광량이 노지보다는 적구나. 또 우리 배우신 거 시설의 배치 방향에 따라서도 동선이 남북이니 이거에 따라서도 다르구나. 광량의 감소. 광분포의 불균일, 이것도 시설의 배치 방향에 따라. 또 구조체에 의한 부분적인 광차단, 피복제에 의한 입사각의 차이, 피복제의 종류에 따라서겠죠. 광분포가 균일하지 못하다. 여러분 시설 내 광환경의 특징이 아닌 것, 광질, 노지하고 다르다. 파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특히 자외선, 적외선. 광량은 당연히 노지보다 적겠죠. 이유, 배치 방향, 골격제, 피복제. 광분포도 불균일, 이유는 비슷하죠. 다른 거 하나 섞어놓고 고르게 하는 거. 네. 시설 내 광환경의 특징. 이것도 별 5개입니다. 개선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럼 개선한다. 광량을 늘려주고. 또 뭐요? 광분포를 고르게 해주고. 또 뭐요? 시설 피복제 종류에 따라서 자외선, 적외선, 내가 지금 작물을 뭘 재배하느냐에 따라 더 필요한 파장이 뭔가에 따라 자외선 투과율, 적외선 투과율, 이거를 향상시키는 기능성 필름을 쓴다든지 주로 뭐와 관련돼 있죠? 피복제와 관련돼 있죠. 피복제. 자, 시설 내 광환경 개선 볼까요? 투광량 증대해줘야 되겠죠. 광량이 감소하니까. 네. 구조체도 신경 써야 되고요. 피복제 신경 써야 되고요. 원인에서 대책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다음에 배치 방향도 달라져야 되겠죠. 근데 사실 이 부분은 문제로 출제되기는 좀 그래요. 왜냐? 어떤 시설이냐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되고 지금 계절이 어떤가도 제시해야 되고 그럼 문제가 너무 복잡해져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렇다. 일반적으로. 또 피복제, 산광 피복제. 우리 유리에서도 나왔었고 피복제 종류에서 한번 봤었죠. 기능성 피복제, 특수필름에서 인공광을 쓰기도 하고 반사광 쓰기도 하고 시설 내 광환경의 특징 첫 번째, 대책, 배치 방향, 피복제, 그다음에 구조체도 살짝 영향을 미치는구나. 네. 이번에 시설 내 수분 환경 볼게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설 내 환경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다 아실 수 있는 건데 한 번쯤만 짚어보시면 해당하지 않는 거 또는 잘못 표현한 거 고르실 수 있어요. 네. 자, 토양수분. 아까 자연 강우의 차단.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자연 강우가 차단돼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인공적으로 관계하는 거에 비해서는 토양은 건조해지겠죠. 또 높은 증발산량. 증발하고 증산은 다르죠. 증산은 식물이, 증발은 토양에서. 토양 자체는 건조해져요. 강우도 차단돼 있고 증발산량은 높고 토양 자체는 건조하다. 작물 수분 흡수 불량 당연하겠죠. 자, 토양 자체는 건조한데 공중 습도는 높아요. 왜요? 증발산된 게 계속 꽉 차 있어요. 환기가 안 돼요. 공중 습도는 높다. 토양 자체는 건조, 공중 습도는 높다. 이거 매칭시키셔야 됩니다. 자, 공중 습도가 높아요. 습도가 너무 높아요. 너무 건조하거나 너무 높으면 기공을 폐쇄시켜버려요. 증산작용 안 되겠죠. 광합성도 기공이 폐쇄되면 이산화탄소 흡수해야 되는데 기공 폐쇄되면 다 안 돼요. 그게 억제돼요, 결과적으로. 자, 이렇게 되면 도장, 웃자람, 병해충 발생이 용이하겠죠. 자, 시설 내 수분의 특징, 토양은 건조하다, 공중 습도는 높다, 기공 폐쇄시켜버리면 이거 다 안 된다. 결과적으로 자, 이때 질소 비료를使用한다,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질소, 도장, 웃자람. 네, 주의하세요. 문제 그런 걸 살짝 녹여 나올 수가 있다고요. 넘어갈게요. 자, 시설 내 관수 방법.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점적 관수 정도는 좀 알아 놓으셔야 됩니다. 네, 넘어갈게요. 자, 공중 습도는 그러면요. 토양이 건조한 건 이런 관수 방법으로 해결을 하는데 공중 습도는요. 환기해줘야죠. 뭐 적절하게 환기하고 난방하고 냉방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멀칭해서 토양 수분이 너무 증발되는 거 방지해야지 작물에게도 좋겠죠. 네. 오케이. 자, 어렵지 않습니다. 시설 내 수분 환경, 토양은 건조하다, 관수, 공중 습도는 높다, 환기, 냉난방 적절하게 조절하고. 자, 지금 뭐 토양, 그다음에 수분, 뭐 광, 온도 여러 가지 봤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만약에 시설 내 재배 환경에서 문제를 딱 하나만 내야 된다. 그럼 여기가 가장 가능성이 높아요. 시설 내 공기 환경.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단도 있잖아요. 차단돼 있다, 환기 안 된다. 유해가스는 집적돼 있다. 토양에서 나오는 유해가스, 식물에서 나오는 유해가스. 또 외부로부터 공기를 유입받지 못하는 거죠. 그럼 가뜩이나 외부에서도 이산화탄소는 부족한데 내부는 더 부족하겠죠. 광합성의 지장을 받겠죠. 이산화탄소 공급해줘야 되고 아까 탄산시비 그거예요. 시설 내 공기 환경의 특징, 외부와 차단. 노지 재배 공기 환경과 크게 다르다. 특정 성분 기체가 크게 높거나 낮거나. 자, 바람이 없어요. 공기 이동이 거의 없어요. 위치에 따라, 시설 내에서도 위치에 따라 공기 성분 분포 농도가 달라요. 탄산가스, 이산화탄소가 부족해요. 토양과 식물에서 나오는 유해가스는 집적돼요. 그러니까 환기해줘야 돼요. 여러분 이거 보기 자체에 시설 내 공기 환경의 특징이 아닌 것은 위에도 마찬가지예요. 시설 내 수분의 특징이 아닌 것은, 시설 내 광의 특징이 아닌 것은, 맞는 것은 아닌 것은 이런 거 고르는 거예요. 보기 자체가 중요합니다. 자, 탄산가스가 부족하구나. 또 여러분이 공기가 차단돼 있으면 왜 탄산가스, 이산화탄소만 부족해요? 산소는 안 부족해요? 여러분, 우리 대기에서 산소는 몇 퍼센트? 산소는 약 21%. 대기에서. 이산화탄소는요? 약 0.03%. 얘는 그냥도 부족해요. 야외도 부족하다고요. 노지도. 근데 시설은 더 부족하겠죠. 그쵸? 얘는 충분해요. 산소는 충분해요. 노지에서도. 시설 내에서는요. 광합성하면 이산화탄소 흡수하고 내뱉죠, 산소를.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공기에 녹아있는 거, 광합성으로 배출되는 거, 산소는 부족하지 않아요. 얘가 부족하다. 시설 내 공기의 특징, 핵심 뭐예요? 탄산가스가 부족하다, 공급해줘야 된다예요. 광합성 때문에. 시설 내 탄산가스 중요합니다. 탄산가스 부족의 원인? 부족하다.
왜 부족? 왜 부족? 바람이 없어요. 공기동 없어요. 밀폐돼 있어요. 공급이 차단돼 있어요. 원래도 부족한데 더 차단돼 있어요. 또 광합성을 하니까 있는 것도 계속 작물이 소비를 해요. 여기 제가 시설 내 공기, 재배 환경 중에서 공기가 제일 출재 비중이 높다. 그 중에서 탄산가스와 관련된 거 별 5개면 여기에 별 3개예요. 이걸 많이 물어봐요. 시설 내 공기의 특징, 탄산가스가 부족하구나, 유해가스가 집적돼 있구나, 환기가 안 되는구나, 바람이 없어서 공기가 정체돼 있구나, 위치에 따라서도 공기질이 다르구나. 또 하나에 작물 주위는 이산화탄소가 적어요. 농도가 낮아요. 근데 출입구나 작물에서 멀어지면 이산화탄소가 많아요. 농도가 높아요. 공기 분포가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작물 주위는 흡수하잖아요. 광합성 하니까. 멀어질수록 괜찮은 거예요. 네,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시설 내 공기 환경 특징, 분포가 다르다, 작물 주위가 없구나. 부족하니까 공급해줘야죠. 걔 이름이 탄산12예요. 탄산12. 이산화탄소 12. 인위적으로 이산화탄소를 공급한다. 그래서 부족을 해결해준다. 왜요? 광합성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광합성 해야 한다고 그냥 아무 때나 막 주면 돼요? 안 되죠. 광합성이 다 영향을 미치잖아요. 광합성이 우리 광합성 보상점, 포화점 할 때 다 배우셨잖아요. 모든 자연환경에 다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쵸? 고려해서 함께 시비해야 된다. 자, 그러면 탄산12 효과는 뭐 당연히 광합성 조장하니까 양분 생성이죠. 광합성은 생성작용, 양분을 많이 만들어내요. 그러면 작물이 잘 크고 수량이 증대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많이 물어보겠죠? 네. 작물의 종류에 따라서, 생육 단계에 따라서, 공기 중에 탄산가스가 지금 농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시설이 얼만큼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환기 상태가 어떠냐, 하루에 지금 시간대가 어느 시간대냐, 모든 걸 고려해야 돼요. 거기에 수분, 온도, 광, 다른 모든 조건을 고려해서 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광합성이 활발한 시간대 해야 되겠죠. 그래야 많이 흡수하겠죠. 아니 지금 시비를 하잖아요. 비료를 주잖아요. 흡수하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광합성이 활발한 시기에 해야지 효과가 제일 좋겠죠. 그쵸? 근데 이거 이제 콤마? 마침표 콤마? 네. 근데 이런 조건을 다 고려하다 보니 일반적으로 이렇대요. 오후보단 오전이. 이것도 조금 범위를 작게 얘기하면요. 더 좁혀지면 일출 이후에 한 30분에서 1시간 지난 후에, 그리고 처음 환기할 때까지 한 2-3시간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해요. 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탄산12 하는 이유? 그럼 어떻게 한다? 광합성이 활발할 때 해야지 가장 효과가 좋다? 근데 이런 거를 다 고려하면 오전, 더 좁히면 일출 후 환기 때까지, 더 좁히면 일출 후 한 30분, 1시간 후부터 2-3시간. 네. 그렇게까지 그건 다 이런 조건들을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네. 12 방법은 한번 보시고요. 네. 자, 시설 내 탄산가스 부족, 공기의 특징. 첫 번째, 탄산가스 부족. 두 번째, 유해가스의 집적. 공기 이동이 없어요. 바람이 없어요. 유해가스가 계속 고여 있어요. 토양에서 나오고 작물에서 나오고 결국 집적되면 다시 작물 생육의 악영향. 악순환이죠. 악순환. 네. 어떤 유해가스의 종류는 보시면 되고요. 네. 또 난방에 의해서도 발생하고 작물에 의해서도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유해가스 대책. 환기시켜줘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건 환기죠. 대책은. 발생 원인을 제거하고, 근데 뭐 작물에서 나오고 난방에서 나오고 줄일 수 있으면 좋지만, 그죠? 난방시설, 난방에서 나오는 거 웬만하면 줄이려고 애쓰고요. 유기질 비료, 유기물 분해되면서 탄산가스 나오죠. 유해가스도 나오죠. 네. 충분한 환기, 저항성 작물 이런 건 늘 나오는 거고요. 염화칼슘의 연면 시비.
유해가스 때문에 작물이 기공을 닫을 수도 있고 작물 생육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렇다면 급한 경우에 연면십은 항상 뿌리로 흡수하지 못하는 급한 경우에잖아요. 특히 여러분 칼슘, 여기 질산칼슘이 나오든 염화칼슘이 나오든 칼슘은 체내에서 이동이 느리기 때문에 연면십이 용액 상태로 직접 주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여기까지. 시설 내 공기 환경의 특징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 탄산가스 부족, 탄산 시비 언제 하는지, 또 작물 주위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다라는 거, 네. 그다음에 유해가스가 집적된다라는 거, 네. 항상 시설 특징, 시설 내 환경이 노지하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광 분포, 광량, 광질, 공기, 유해가스, 이산화탄소, 수분, 공중 습도는 높은데 토양은 건조하고 병해충 발생이 쉽고 이런 거. 그게 처음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시설 내 토양. 토양은 우리 지금 양액 재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토양에 지금 작물이 뿌리를 받고 있어요. 토양 중요하죠. 토양 중요해요. 네. 노지 재배와 마찬가지로 재배 중에는 객토, 환토, 경운 해야 되겠죠? 해야 돼요. 특수토양 종류 이런 거. 인공토양 우리 봤었죠? 양액 재배할 때 고형 배지, 인공토양 거기에 양액을 그래서 이용하는 게 있었어요. 또 특수토양 저런 것들이 있구나. 오케이. 자, 시설 토양 환경의 특징 이거 중요하겠죠? 우리 다 했어요. 근데 자연 강우가 차단돼 있으니까 비료를 또 계속 쓰잖아요. 염류 집적, 용탈이 안 돼요. 비료는 계속 쓰니까 쌓여요. 대책, 객토, 환토, 심경. 자, 유기물 시용은 항상 일장일단이 있죠. 일단 토양의 입단을 형성하잖아요. 미생물 분해하면서 그렇죠. 본드 내뱉는다 말씀드렸어요. 완충력도 강화하고 입단도 형성하고 입단 형성한다 산성토양 개량되는 거죠. 네. 다 좋은데 분해되면서 아까 또 유해가스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대책으로 나옵니다. 지금 유기물 시용은 항상 대책 중에 들어가요. 요 세트하고 유기물 시용, 입단 형성. 네. 합리적 시비는 뭐 당연하고요. 네. 담수 처리, 용탈 시켜야 되잖아요. 용탈 여기 다비 재배로 염류가 집적돼 있으니까 용탈 시켜야 되니까요. 네. 흡비 작물의 이용 이렇게. 자, 토양 산성화. 한국 토양은 기본적으로 산성 토양인데 염류가 집적되면서 토양 산성화가 조장된다. 토양 통기도 불량하다. 연작장애 발생. 대부분의 시설은 고정시설이죠. 물론 뭐 이동식 시설도 있긴 하지만 연작이 불가피해요. 그러다 보니 이런 연작장애가 나온다. 연작장애, 기지현상, 병해충 내성 생기고요. 잡초도 내성 생기고요. 양분, 특정 작물이 좋아하는 거는 결핍되고요. 안 좋아하는 건 남고요. 영양성분의 결핍 이런 것들이 있겠죠. 시설 내 토양 환경. 자, 여러분 시설 내 재배 환경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인데 시설 내 환경은요. 가장 중요한 건 공기예요. 근데 공기뿐만이 아니라 어디서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노지하고의 차이점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나올 만한 거는 그럼 우리가 조금 신경 써서 봐야 되는 거는 이산화탄소와 관련된 거겠죠. 네.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문제 최소 한 문제 이상은 나온다 보시면 돼요. 시설 내 재배 환경. 우리 원예작물에서 많이 나오면은 한 7, 8문제, 적게 나오면 5, 6문제 나오잖아요. 하나,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입니다. 시설 내 환경의 특징. 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수확 이후에 원예작물 집중적으로 재배했어요. 이제 수확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